가는 길 자체가 수려하면서 굉장히 또 그 봄이나 또 가을에는 또 단풍이라든지 꽃들을 보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덕사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 예. 수덕사.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류 전문가 명욱 교수와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주 기자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욱 교수의 술자리 인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예산시장에 이어 예산시장 2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산시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예산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변도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면 좋을 곳, 추천할 곳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렇죠. 실은 우리가 이제 가는 길이 예산시장이 목표이고 목적이긴 했지만 실은 그 주변에 좋은 곳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주변에 좋은 곳들 하나씩 들렸죠. 그렇죠. 네, 들렸죠. 그래서 그 들린 것들을 소개하고 또 주변에 갈 만한 것도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술을 다루는 콘텐츠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양조장을 갔어요. 그렇죠. 예산에 되게 유명한 양조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죠? 양조장보다 와이너리입니다. 아, 그렇죠. 네, 와이너리. 네. 잠깐, 근데 와이너리요? 거기 소주 와이너리죠. 먹는데? 아니지. 원래 태생이 와이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와이너리. 좀 이따 물어볼게요. 아무튼 예. 예산 사과 와인입니다. 예산 사과 와인. 예, 예산 사과 와인이 아니라 와이너리예요. 근데 왜냐면 제가 갑자기 이렇게 물어본 게 제가 아는 거는 와인보다는 추사로 유명하니까. 네. 그거는 그 애플 와인, 그러니까 사과 와인을 증류한 술이죠. 아, 그랬구나. 나 몰랐어요. 거기 원래 메인은 뭐였냐? 사과 와인이었어요. 사과 와인이 원래는 그 지칭한 용어가 있잖아요. 프랑스 말로 시드르, 그리고 스페인 말로 시드라, 그리고 영어로는 사이다. 사이더. 사이다. 그래서 이제 바뀌어서 이게 사이다가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원래는 이 사과 밭을 가지고 있었고 사과 2헥타르 정도 가지고 있었던 걸 알아요. 그 양조장에 와이너리 앞에 가면 엄청 크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 2개 정도 와, 엄청 크다. 되는 것이 있고 거기서 예전에 이제 재배했던 사과로 사과 와인을 만들고 또 거기서 그 만든 사과 와인을 가지고 증류해서 사과 브랜디를 만들죠. 그렇죠. 이게 브랜디죠, 그럼. 브랜디죠. 전 소주를 알고 있었지. 뭐 실은 근데 뭐 곡주를 증류한 거는 기본적으로 소주고 그리고 과실주를 증류한 건 브랜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실 증류가 어쨌든 둘 다 증류한 거니까 그게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저 증류주는 소주라고 워낙 박혀 있어서. 근데 우선 저희가 여기를 갔어요. 왜냐면 제가 기대를 했던 거는 추사를 워낙 맛있게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사란 게 거기서 이제 와인을 증류한 그 사과 브랜디고 거기서 이제 유명한 것은 이제 오크통에 숙성한 게 있고, 그렇죠. 숙성하지 않은 게 있죠. 그렇죠. 예. 그게 숙성하는 게 추사 100. 네, 맞아요. 추사 100. 네, 그리고 맞아요. 숙성한 게 40인가요? 추사 40 맞아요. 네. 잠깐만. 제 뜬금없는 질문인데 오크통에 숙성을 해야지 브랜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세법상으로서는 1년 이상 과실 증류주를 숙성하면은 브랜디가 됩니다. 네. 예, 브랜디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 문화론적인 입장에서 그 접근하자면은 기본적으로 과실주, 그러니까 와인을 증류한 것은 그 자체가 브랜디예요. 그 자체 브랜디. 우리나라 주세법상에서는 오크통에 1년 이상 숙성을 시켜야지 브랜디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수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오크통 숙성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주세법상으로서 일반 증류주나 이름으로 나가요. 일반 증류주구나. 왜냐면은 브랜디라 이름으로 나가는 순간 전통주의 영역에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 소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브랜디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생긴 것도 그렇지 않고. 실은 증류식 소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는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기해서. 저희가 근데 갔는데 근데 가자마자 느낀 게 사과 향이 그렇죠. 일단 사과밭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바로 앞에. 예. 그리고 마침 또 사과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라 그러죠? 즙을 만든다고요? 착즙. 예. 사과 향이 진짜 엄청 많이 그러니까 나더라고요. 사과를 이제 그러니까 거기 그 와이너리에 있는 사과밭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군이죠. 예산군에 있는 사과를 가져다가 거기서 주로 못생긴 사과들이 많죠. 그 사과를 가져다가 그 못생긴 사과를 가지고 착즙을 해서 주스를 만들고, 맛은 좋은 건데. 네, 주스를 만들고, 맞아요. 주스를 만들고 그 주스를 와인을 만들고 그 와인을 가지고 증류를 통해 진행하는 거죠. 네, 맞아요.
거기가 그럼 예산 시장에서 한 그렇게 멀진 않겠네요. 예산 내니까. 20분, 25분 아, 이 정도에 걸렸던 것 같아요. 20분이면은 뭐 엄청 가깝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방에서 20분 거리는 가까운 거리죠. 다들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곳들. 그러니까 1시간 뭐 이상이 걸릴 줄 알았는데 엄청 가깝네. 여기에 장점은 어쨌든 간에 이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와인으로 식사가 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단체로 가는 경우에는. 예. 그리고 애기들과 가면 너무 좋아요. 아 저도 그래서 물어봤는데 10월 달쯤인가가 아무튼 그 사과 난리 나요. 그랬는데요. 난리 나요. 사과 따는 계절은 난리 나요. 거기는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난리 나고 여름에 좀 가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8월, 9월 이쯤에 가시면 좋은데 왜냐면 또 어린 그 가족들 같이 가면은 사과 파이, 아 그런 코스도 있대요. 사과 잼 이런 거 만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들 어른들 가셨을 때, 애주가분들 가셨을 때는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지하로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아 그게 이게 술 저장고 맞죠? 갔는데 오크통이 쫙쫙쫙 있는 거예요. 그치. 그림이 너무 멋있어요. 거기에서 딱 이게 사장님께서 딱 따주는데 그치. 사장님께서 스포이드로 오크통을 확 찌른 다음에 쫙 빼서 각각의 잔에 쫙쫙쫙쫙 내려주지. 진짜 와 이게 뭐랄까 그게 맛있어요. 속된 말로 오박 맛있어요. 겁나 맛있는데 애주가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 그게 저도 이제 느꼈던 게 근데 오크통에서 먹었을 게 더 맛있는 건 있긴 한데 그게 도수가 그대로 파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약간은 뭔가 좀 손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40도로 국세청에 신고를 했고 그랬으면 도수가 좀 높다면 물을 넣어서 좀 조절을 좀 하겠죠. 예. 야, 근데 너무 멋있어. 그런 그거 있잖아요. 이게 음식이라는 게 맛만 느끼는 게 아니라 시각, 촉각 다 있잖아요. 그치.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이게. 지하 저장고에서 착착착 뿌려주면서 착 그냥 마시는 그 느낌이 진짜 매력적이죠. 거기다 가면 또 거기가 있어요. 백종원 선생님 거랑 그다음에 누구죠? 만화 작가 허영만 허영만 선생님 꽤 있어요. 그걸 못 먹어봤어. 그건 아쉬워. 그거는 그분들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 그분들 거 아닌가? 예. 거기서 이제 시음을 하는데 우선은 이게 아시잖아요. 양조장에서 시음하면은 너무 맛있을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그래서 거기가 참 매력적이고 어쨌든 8월부터 가시면은 나중에 가서 전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사과 따는 이런 체험들을 할 수 있으니까 뭐 9월, 10월은 뭐 당연히 되고. 예. 그래서 오전에 거기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예산시장 가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리가 멀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수덕사가 있어요. 수덕사 절이네요. 수덕사인데 거기가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가장 오래된 그 대웅전이 또 남아 있습니다. 수덕사 대웅전이 유명해요. 우리나라 그 중요 중요 문화재로도 또 그 선정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덕사 가는 길이 굉장히 또 수려하고 수덕사 주변에 또 산채 비빔밥 이런 것들이 맛이 또 괜찮아요. 예, 맛이 괜찮고 가는 길 자체가 수려하면서 굉장히 또 그 봄이나 또 가을에는 또 단풍이라든지 꽃들을 보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덕사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 수덕사. 그것도 예산에 있는 거죠? 예산이죠. 예산 수덕사입니다. 예산이 갈 곳들이 되게 많아요. 덕산 온천. 온천이 거기 있어요? 온천도 있어요. 예. 온천도 있고. 예. 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덕갈비. 고덕갈비. 그리고 예당 그 출렁다리. 출렁다리? 예, 출렁다리. 걸어가면 이게 흔들리는 전 안 가요. 난 무서워서 안 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럼 예산이면 거기고 그다음에 예산 외에도 근방에 어차피 충남이니까 뭐 갈만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갔던 곳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당진에서 꺾어서 예산 쪽으로 가요.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화성, 평택을 건너서 그 서해대교를 건너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초입이 당진이라는 곳이거든요. 당진 약간 서쪽인 거예요? 서쪽이죠. 그러니까 당진에서 딱 꺾어서 당진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또 대한민국이 또 자랑하는 막걸리 명가가 하나 있습니다. 막걸리 명가는 많이 그렇죠. 여긴 또 특별한 또 막걸리 명가예요. 뭔데요? 신평양조장이라고. 신평. 신평. 네. 4대로 이어지는, 물론 4대가 아직 미성년자고 아직 제가 뭐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같은 게 아직 4대로 이어지는 양조장이고 거의 지금 90년의 역사를 가진. 90년이면. 근데 여기 중요한 건 90년 전에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거기 유명한 것이 삼성 이건희 회장 생일 만찬 건배주로 선정돼 가지고
그래요? 엄청 또 히트를 쳤었죠. 90년이면은 언제인 거예요, 도대체? 광복 전인 거예요? 광복절이 1933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야, 예. 그때면 거의 초창기, 거의 처음급이겠네요, 우리나라 양조. 맞아요. 예, 그래서 거의 뭐 정말 초창기에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곳이고요. 여기가 또 예전에 창고를 그 미국 창고를 또 그대로 또 그 복원해가지고 네. 지금은 갤러리로 쫙 만들어놨어요. 아, 우리가 옆에 갔던데 거기구나. 맞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증조부에 대한 모습이라든지 뭐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에 대한 모습이라든지 또 그 안에 있어서 또 예전부터 쓰였던 그 막걸리 양조 도구라든지 또는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한 콘텐츠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저는 되게 재밌던 게 흔히 얘기하는 막걸리 양조장 하면 말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되게 플라스틱 통인데 크게 네. 나온 게 있는 거. 그게 거기 있더라고요. 그렇죠. 1980년대 많이 쓰였죠. 말통이 70, 있었고 80년대. 그리고 엄청 큰 밥을 짓고 뭐 발효하는 통?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발효통, 나무로 된 발효통이죠. 어. 저희들 한 30명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커요. 이따만한 거. 네, 그러니까 와 이게 한 10명 이상이 쭉 손을 잡아야지만 돌 수 있는 맞아요. 엄청 큰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냥 박물관? 맞아요. 네, 그 느낌 났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공장하고 연결돼 있는 그 양조문헌이라는 곳은 그 내려가는 공간이 그 모든 술에 대한 연기를 다 볼 수 있게 만들어놨고. 그 옆에 새로 만든 건물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그다음에 세계 이렇게 나눠가지고 맞아요. 연대기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순수한 막걸리 양조를 봤을 때는 거의 대한민국 원탑, 투탑 하여튼 거의 정말 탑 클래스입니다. 진짜. 제가 양조장을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는데 거기가 확실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느낀 게 대표님이 공부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너무 그 열심히 집안 자체가 공부를 잘하는 집안이었어요. 그 아버님도 그 성균관대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 아드님도 이제 고대에서 공부를 하셨고, 원래 거기서 그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실에 있다가 가업을 입고자 거기 때려치고. 삼성전자 다니다가 이공계 있다가 지금 막걸리를 이공계는 아니에요. 문과로? 문과. 있다가 막걸리 만들려고 대기업을 때려치지.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양조장이면 몰라도 여기 한 90년 됐으면 좀 뭐라고 할 수는 없겠다. 이제 가업을 입고자 하는 곳인데 실은 그러면서 굉장히 좀 문화적인 부분을 이끈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90년 되면 거의 우리나라 막걸리 역사를 함께 함께한 곳이에요. 곳이네요. 함께한 곳이에요. 예. 그리고 그만의 수많은 흔적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곳이고 또 이게 인품이 느껴져요. 거기에 대표님과 거기에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정말 그 뭐라고 할까 인격 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곳이구나. 훌륭한 분들이구나 이런 것들이 스스럼 없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게 또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콘텐츠 자체가 예산시장을만 가지 말고 다른 애를 가자라는 콘텐츠인데 그러면은 그 신평 양조장이 좀 갈만한 메리트 아까 제가 말했던 역사 공간 같은 것도 있고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막걸리 이를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가 좀 특별한가요? 그럼요. 여기가 이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 대대로 뭐 절을 사찰을 세워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불교 집안이라서 이 술도 약간 살짝 불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찰에 고기가 안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우리나라가 이게 있잖아요. 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양 같은 경우에는 수도원에서 와인과 맥주를 만들었다면 그렇죠.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곡차라는 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곡차라고 하죠. 네, 곡차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 불교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연꽃, 그렇지. 연잎을 넣어줍니다. 이 술에. 연꽃의 연잎을. 연잎을 넣어줘요. 예, 연잎을 넣어줘서 그래서 술 이름이 백년이라는 술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연. 네.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연꽃은 아무리 지저분한 곳에 있더라도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그렇죠. 막 안 좋은 물에서 자란다고 하니까. 그 자라는데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맞아요. 정화식물. 그래서 이 술 자체가 주변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또 만드신 거죠. 난 먹으면 몸이 좋다는 자를. 몸도 좋지 않을까? 예. 어쨌든. 예. 그러면 그게 백년 막걸리. 네. 또 있고 백년 맑은 술. 맑은 술. 이 옆에 있는 건 지금 맑은 술이에요. 맑은 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을 자연스럽게 갔는데 이게 신평 양조장에서 만든 두 가지 종류? 네. 탁주가 있고 맑은 술이 있는데 이 맑은 술이고 이 제품이 삼성 이건희 회장 만차 건배주로 또 이게? 네, 이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도대체 이런 거 어떻게 알았대? 그 특징은 기존에 이제 약주그런 백세주나 산사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 살균 처리한 건데 얘는 살균 처리하는 생입니다. 잠깐만 이게 그러면 생약주예요. 약주인 거죠? 청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세법상 약주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는 청주에 가까운 술이라 볼 수 있죠. 이게 살아 있다고요? 생약주예요. 그 살균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놔두면 프레시함이 있죠. 그러면 신선함이 유통기한이 좀 짧겠네요? 좀 짧죠. 예, 좀 짧죠. 오, 신기하다. 예, 짧지만 짧은 만큼 프레시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랑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막걸리. 네, 막걸리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조금 그 대중적으로 나오는 백년 막걸리 스노우라는 게 하나 있고, 스노우. 예, 그리고 미스티라는 게 하나 있고. 위스티는 뭐 스노우는 좀 그러니까 도수가 좀 달라요. 아, 스노우가 6도, 미스티가 7도인데 각자 들어가는 쌀도 미스티가 좀 더 프리미엄이고. 좀 다른 거네. 네. 근데 뭐 스노우만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거 궁금하다. 네. 못 먹어서 좀 그런데 아무튼 이게 그럼 이것도 지금 그러면은 얘가 있는 게 신평이 당진이면 당진 쌀로 했겠네요. 네. 당진에 해나루 쌀이라는 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실은 예산랑 연결돼 있는데 예당평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단 평야에서. 네. 예당평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간척지 쌀로서 이제 일조량이 좋은 곳에서 햇살을 받고도 잘 키워진 바닷바람을 받고도 키워진 그런 쌀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해나루 쌀 자체가 굉장히 고급입니다. 그러면 바닷바람을 맞으면 약간 단맛이 강하다고 하는 이 술도 좀 단맛이 강하겠네요. 바닷바람 맞아서 강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요? 조금 좀 달달한 맛이 좀 있죠. 맛 볼까요? 네. 나 못 참겠어. 야, 이 도수 꽤 세네요 이게. 12도? 12도. 예.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청주인데 이게 앞에 가운데 보면은 그게 있어요. 유통기한. 그렇지. 3개월이네. 그러니까 와 이거 신기하다. 3개월인데 이건 냉장에 또 보관하셔야 돼요. 상온이 아니고 냉장. 왜냐면 청주 하면은 그냥 흔히 저렴한 술이 그거잖아요. 청아. 청아 같은 거 되게 오랫동안 보관을 하니까. 또 살균 처리 해버리니까. 야, 신기하다. 살균 처리 안 하는 술 처음. 그렇죠. 처음 굉장히 보네. 다릅니다. 제가 좀 따볼게요. 살균 처리 안 하는 술 처음 보네. 그것도 써있네요. 신평이 연주 1933년도에 시작했대요. 그치. 주세요. 네. 와, 딱 90년 됐다. 그러니까. 야, 이게 되게 약해 보이지만 12도라서 그러니까. 센 술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연꽃 맛이 나나? 연꽃 맛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그 연꽃이 아니라 연잎이 들어있어요. 연잎? 예, 백년. 딱 그 향은 난다. 청주 향은. 주세법상은 약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쌀향이 살짝 올라오죠. 그리고 뭉근한 곡물향 좀 위주가 좀 메인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 달아요. 굉장히 얌전하네 맛이.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다. 이거. 얌전해. 그리고 술을 먹었을 때 우와 왁자지껄한 분이 있으면 딱 맛이 나면 뭔가 편안하다. 와, 되게 부드럽다. 나를 차분하게 만들어준다는데 약간 이 술은 나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스타일이야. 이게 느낌이 이거 마시고 되게 잔잔한 노래를 듣는 느낌. 그러니까 LP판에서 뭔가 그런 거. 예전에 그 뭐 첼로 연주를 약간 듣는 느낌이라든지 올드팝 부드러운 거 듣다. 부드러운 거 런던 보이스 막 이런 거 말고 야, 되게 신기하다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특징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난 그분들 김용세 선생님 아버님 그리고 김동교 대표님 이분들도 엄청나게 차분한 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품이 흐르잖아 그분들 보면은. 어르신이 진짜 희끗희끗 진짜 흰 머리 완전 빈미였는데. 그 느낌 자체도 실은 너무너무 멋있는데 이 술 자체 성격도 그분들의 기품을 닮은 거야 실은. 야, 이거 진짜 야, 내가 요걸 포함해서 쩐다. 이게 앞에 뭐 하나 붙어서 쩐다 진짜 그 정도로. 네, 그런 부분에 굉장히 또 매력이 있는 술이죠. 우선은 알코올 향이 되게 안 나고 하나도 안 나고 엄청 부드럽고. 맞아요. 가격도 그렇게 막 특별히 아주 비싸진 않아요 이 제품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막 정말 뭐 몇만 원하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멋있다 이거. 얘도 그럼 인터넷에 주문 되겠네요? 되죠. 당장 주문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 제품은 실은 전통주를 드시기 위한 입문자용 술로도 굉장히 더 좋은 술입니다. 12도니까 생각보다 높은 술인데 맛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 교수님께서
얘랑 이 수준이랑 잘 어울리는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한데 저는 안주 음식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전형적으로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식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품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정식. 한정식. 한정식을 이랑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백년 맑은 술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한정식 얘기하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거 뭐죠? 신선로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신선노랑 구절판 같은 것들. 그렇게 약간 슴슴하면서도 막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채 중심.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정식 보면 육류보다는 야채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정식 생각나는 이유는 실은 그 살생을 금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불교의 사찰에서 나온 곡차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음식들도 약간 그런 것들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들과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또 노래 생각이 뭐 드는 아니지? 빅피처 아니야 이거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저는 참 기품이 있다 술 자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은 예산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예산시장만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자. 그래서 두 군데 양조장 아니고 술 빚는 곳. 하나는 예산 사과 와이너리. 두 번째는 당진에 있는 신평 양조장. 그리고 기타 다른 곳에 좀 괜찮은 곳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진에도 좀 좋은 곳들이 많은데 필경사라는 또 곳이 있어요. 절이에요 거기도? 예, 아니요 거기는 그 심훈이 거기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 막걸리 얘기가 또 나와요. 상록수. 예, 거기에 막걸리 얘기 나오는데 당진에 있는 막걸리 먹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김대건 신부의 생가가 거기 있어요? 또 거기 있습니다. 이야 신기하다. 최근에 영화 나왔잖아요. 영화 나왔어요? 네. 그래서 김대건 신부의 생가인 솔매성지도 있습니다. 거기가 당진에. 당진에. 근데 실은 이 옆에 이 천주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스팟들이 있는 게 혼자 많구나. 해미읍성이라고 들었어요. 서산. 거기도 가까워요. 당진 바로 옆이 서산이에요. 그래요? 거기서 또 수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해미읍성에서. 그러니까 이런 갈 곳들이 많아요. 그 서해안 라인에서도. 생각보다 많구나. 그 옆에 공주 부여는 그당연하고 그쪽 동네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예산 시장을 통해서 충남 투어 괜찮네. 이런 거 하셔서 굉장히 좀 매력이 있다. 말씀드린 1박 2일 하시고 가면 돼요. 그럼 술도 많이 먹어요. 네. 자, 이번에 예산 시리즈를 다뤄봤는데 예산 꼭 가보세요. 저는 하고 싶은 말 예산 시장 그리고 근처에 있는 당진 그 서산 너무 좋습니다. 꼭 가보시길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